네, 관련해선 탈북민 출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방금 리포트 보셨는데 북한 수해 때문에 난리인데 이 와중에 최고급 차량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꿨다. 이걸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치로 받아들일지, 그걸 권위라고 생각할지 실제로 어떤가요? 먼저 결론적으로 한마디부터 시작을 하면 매우 부적절한 그런 보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찾아간 곳이 수해가 일어난 그 현장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앞에 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수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누구보다 절박한 사람들이란 네. 말이죠. 근데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장시간 연설을 하는 것도 사실상 부적절한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급의 벤츠 차량을 버젓이 보인다라는 것이 주민들 과연 박수는 일단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실 주민들은 저런 삐까뻔쩍한 차량을 보면서 굳이 여기에 저것을 끌고 왔어야 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벤츠 차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저 차량은 지금 마이바흐, 벤츠에서도 가장 최고급 모델이고요. 마이바흐 SUV 모델입니다. 2억 7천, 2억 8천만 원 가까이 하네요. 저게 지금 아무 옵션도 들어가지 않은 가격이고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차는 약 4억 정도로 하는 걸로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출시된 지 우리나라에도 나온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매우 최신형 차량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차량이 있는데 굳이 가장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런 차량을 굳이 끌고 갔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저런 것이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애민 행보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내에도 3개월, 4개월밖에 출시가 안 됐는데 저 차량이 예. 어떻게 저게 북한으로 갔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 사랑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수년 전 모델부터 가장 최신형 모델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벤츠 회사가 이제 그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유엔 제재로 인해서 2017년부터는 그런 고급 세단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네, 있는데 그렇죠. 자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벌였더니 어느 대리점에서도 북한은 직접적으로 판매를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어허.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북한은 중국이라든가 다른 어떤 동남아라든가 이런 곳에 대리인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벤츠를 구입을 하고 마치 무역 물품인 것처럼 속여서 그 세관을 속이거나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서 북한으로 가져갔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한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수해에 복구 작업 현장에 청년 30만 명이 지원했고 예. 폭발적인 탄원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말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 탈북민들 입장에서 그런 몇 명이 탄원했다 이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뉴스는 아니고요. 매해 북한에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늘 북한이 동원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자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상 여기에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의지가 되고요. 없는 건 아니다. 의지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그런 재 현장에 가서 학업을 모두 내려놓고 어허. 가겠습니까? 하지만 중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교육 시스템으로 따지면 고등중학교 3학년, 2학년의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그 재난 현장에 혹은 수해 현장에 가도록 명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네.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인까지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어디를 이렇게 자원해서 간다라는 그런 그 문서에 이제 사인을 해야만 가게 되는 것이고요. 네, 저 화면은 2016년도 화면이라고 합니다. 네, 저런 청년들은 사실상 우리 기준에서는 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의 청년들이거든요. 네. 그런 청년들에게 강제적으로 국가가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년들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 나가는 청년들 안에서도 사실상 부모의 백이라든가 돈이 좀 있으면 좀 편한 곳으로 아니면 아예 그 명단에서 빠지고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이 아니라 강제 일 가능성이 강제 높다. 노동이고요. 우리가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느 누구도 자원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얘기도 들립니다. 수해 지역으로 파견된 청년들이요, 이제 복구는커녕 오히려 도둑질을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크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그 체제가 잘못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30만 명의 청년들을 동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어떤 보여주기식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수해 현장에 본인들이 뭔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급조해서 만드는 네. 것인데요.
급조하다 보니까 이 30만 명이 파견되어 나갈 곳에 심지어 그들이 묵어야 되는 숙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들은 가서 본인들의 숙소를 자체적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숙소뿐만이 아니라 보급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30만 명이 없던 곳에 갑자기 와버리게 되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식량 같은 것은 북한이 늘 강조하는 그런 자력경생의 정신에 의해서 자체 조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말이 좋아서 자체 조달이지 네. 결국 주변의 민간을 약탈하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청년들을 그런 어떤 불법 행위로 강제로 내모는 것이 지금 북한 당국이 벌이고 있는 처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뭐 일탈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의 구체적인 책임은 그들을 어떤 준비도 없이 내보낸 당국에게 있는 것이지 그런 청년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파견해놓고 먹고 숙식하는 건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형식이었던 걸 좀 그렇죠. 유추해지는데 네. 실제로 이 김근혁 보좌관께서는 북한에 계실 때 예. 이런 걸 경험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북한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나 만연하게 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수해 현장에 강제 전출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어떤 일반 노동자라든가 일반 농민의 자녀들이 강제로 전출이 돼서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의 백이라든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뭐 자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요. 다만 북한의 뭐 상류층이라든가 혹은 뭐 평양의 고위 자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그 100만 명에 속하지 않는 부류가 바로 이제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들은 언제나 특혜를 받고 저 역시도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한 번도 그런 동원에 차출된 적은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전에 들은 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뭐 주변에선 많이 보고 또 평양역 가면은 평양역에 그 자원 뭐 소위 자원에서 나간다는 청년들이 이렇게 장사진을 치르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봤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최근 이슈였던 북한 주민 귀순 소식도 한번 짚어볼 텐데 이 인천의 강화도의 한 섬까지 귀순을 해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예. 지난주 좀 화제가 됐었고 많이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뭐 최근에 북한이 이제 휴전선 일대 장벽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러해서 실제로 탈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북한 탈북 브로커들 상황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직접 한강을 건너온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이유가 다 여기에 타당된다라고 보고요. 현재 북한에서 직접 북한을 탈출을 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 그 탈북 그 루트는 이제 거의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북중 국경 일대에 뭐 2중 3중의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고 또 전기 철저망까지 정말 삼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분이 뭐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제 바다를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배를 타고 넘어오신 두 가족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바다라든가 혹은 지금 그분이 넘어오신 곳은 교동도 앞에 있는 한강 하구 그리고 강화군 근처요. 네, 그렇죠. 그 강화도 앞 거기 바다잖아요. 예. 거기는 아무래도 서해다 보니까 뻘밭이 있고 네, 그 민물과 썰물의 차이에 의해서 사실상 썰물일 때는 또 이렇게 다 드러나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말고는 사실상 넘어올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만큼 탈북의 어떤 그 시도가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해상으로 넘어오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리고 뭐 확성기 영향을 받아서 뭐 귀신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이제 대북 확성기 뭐 많은 내용을 뭐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좀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동요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대북 확성기의 내용을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10년 전과 또 최근에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10년 전에는 무작위로 뭐 케이팝을 틀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한국 뭐 가요 프로그램을 내보내거나 이런 예. 식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맞춤형으로 내보낸다라는 그런 인식이 맞춤형이요?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북한 주민들에게 먼저 어떤 것을 듣고 싶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뭐 노래나 이런 것도 좋지만 뭐 6시 내 고향이라든가 이런 한국의 실상을 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접했을 때 훨씬 더 현실성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사실 대북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선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국경이 아니죠. 그 DMZ 근처라든가 예. 아니면 한강 그 뭐 임진강 북쪽이라든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대북 확성의 영향권 아예 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동요를 많이 한다. 그렇죠. 그분들은 매일 이제 남한의 소식이라든가 아하. 뭐 그런 뭐 최불암 선생님의 한국인의 밥상이라든가 예. 이런 프로그램들 들으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
뉴스가 방금 조금 전에 들어와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예. 넘어갈게요. 북한이요, 이게 러시아에 포탄을 주고 염소를 받았다 이런 보도 내용이 방금 나왔는데 네. 북한이 어쨌든 러시아산 염소 뭐 447마리 이렇게 예. 들여왔다고 합니다. 포탄을 주고 예.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뭐 일단은 북한도 이제 그 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늘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과거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 뭐 콩우유를 생산하는 식의, 그러니까 우리 뭐 한국식 표현하면 두유죠. 이런 또 유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990년대 말에 정주영 회장이 그 소 500마리를 끌고 북한으로 방문을 한 적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 500마리의 소를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북한은 어떤 소 방목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 500마리가 대부분 다 폐사하거나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노선을 바꾼 것이, 북한은 산지가 많다 보니까 산지에서 방목해서 키울 수 있는 염소를 좀 키우는데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염소에 대한 북한의 사랑은 사실 뭐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닙니다. 염소 사랑까지 얘기하는 그렇죠. 염소를 이제 그 북한 군에서도 기르고 뭐 그 농촌에서는 기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다 염소를 기릅니다. 그 염소의 그 유제품을 이제 소 유제품으로 대체품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아무래도 러시아 쪽 염소가 북한보다는 훨씬 더 크고 또 우량종의 염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무기를 주고 염소를 받아온 그런 우픈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무기를 지원해 준 그 대가로 바로 뭐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유엔 제재에 이제 해당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유엔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품목에서 염소가 조금 자유롭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보도가 현실일 가능성,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실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